드는 모습에 남편이 몸이 더워서 제 일을 더 악착같이 계속했어요. 솔직히 이미 건물에서 월세 받은 것만 해도 부모님 챙겨드리고 제 생활하기 충분했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부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남편 가게가 잘 된다고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우리 동생 가게 잘 되니까 분점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참에 프랜차이즈 계약 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부추겼고, 서방님도 혹시 형 가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거면 나 2호 좀 내게 해줘. 동생이니까 좋은 조건으로 매장 오픈하게 해줄 거지? 형만 믿을게. 라며 철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옆에서 분점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꼴사납더라고요. 형님이나 동서도 저한테 사업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계속 우리 아들 하면서 남편 보고 최고라고 하고 떠받들어주면서 은근히 뭐가 필요하다며 자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 둘째야, 이번에 내가 친구들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옷이 변변찮은 게 없구나. 옷 한 벌만 사줄 수 있어? 기왕 모임 나가는 거 기 안 좋게 좋은 거 입고 나가고 싶은데 내가 여유가 없다. 형이랑 동생은 너보다 벌이가 좋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믿어오니 자꾸 부탁하게 되는구나. 라며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셨죠. 제가 옆에서 시어머니 전화를 같이 들을 때마다 그건 좀 아니다. 시댁에서 문전박대 당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뭐라고 해도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고 결국에는 다 사드리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주변에서 띄워주니까 기고만장해졌고 시댁에서 자기가 최고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꼴을 당하고도 시댁 식구들한테 휘둘리는 걸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명품 가방이며 옷부터 시작해서 형 동생 시계에 맞춤 정장에 본인이 다 사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도 정말 많을 거고 형님이나 동서한테 필요한 것도 다 사줬을 것 같네요. 옆에서 띄워주고 챙겨주니까 기분 좋을 때마다 돈을 막 쓰더라고요. 막말로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계속 뜯기면서 정작 옆에서 도와준 저한테는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려고 한 거였죠. 하루는 제가 남편한테 도대체 시댁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매번 전화 올 때마다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더라. 그러면서 나한텐 생활비도 안 주려고 그래? 당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건 나잖아. 근데 나한테는 소홀하면서 시댁만 그렇게 챙겨? 정말 너무하다. 라고 대놓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 남편은 이제라도 다들 날 인정해주잖아. 우리 식구들이 날 좋아해주면 당연히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니까 식구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돈 벌잖아. 나 가게 월세, 각종 세금에 본사에서 뜯어가는 것까지 전부 힘들어.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더 자리 잡으면 잘해줄게. 라며 적반하장이었어요. 정말 힘들 때 옆에서 있어준 게 저인데 저한테 도움을 받은 건 이제 당연한 거고 시댁만 챙기는 게 서운했죠.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고마운 건 이제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둘째 아들이 똑똑하다, 너무 잘한다, 이제라도 잘 풀려서 다행이다, 앞으로 효도 잘 한다더라 등등 주변에 떠벌떠벌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어쩌다가 친정 부모님이 지인에게 전해 듣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은근히 서운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김서방이 잘 되니까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친한 척 하던데 적당히 잘라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허풍이 얼마나 심하던지 자리만 조금 더 잡히면 장인 장모 여행 보내드려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다독여드렸죠. 그 뒤로도 남편은 친정 부모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해외여행 패키지 결제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속에선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온 가족을 소집하시더니 이제라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얘들아, 이제 둘째도 잘 풀렸고 집안이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제사를 지내야겠다. 여태 다들 힘든 시간 보내서 제사를 미뤘지만 이제라도 조상님들 잘 받들어야 할 것 같다. 일단 다가오는 너희 아버지 기제사부터 제대로 지내자꾸나. 기제사는 내가 간소하게 지내왔다만 이제는 상을 꼼꼼하게 잘 차려서 지내고 싶구나. 두 말 말고 내 말 따라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정적만이 흘렀어요. 누구 한 명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슬슬 아주버님이나 서방님은 일이 바쁘다, 야근이 많다, 애들 돌봐야 된다고 하면서 피하더라고요. 둘 다 형님이나 동서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는데 제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야근할 때도 많아서 갑작스러운 제사가 달갑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기가 없으니까 핑곗거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싫다고 할 수는 없고요. 분위기가 영 좋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우리 집에서 제일 잘 풀린 둘째네가 주도적으로 제사 지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본래는 장남이 맞는 거지만 귀찮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니? 그리고 둘째 너희는 아직 아기도 없으니 시간도 더 많을 거고 너희가 조상님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이번에 사업이 잘 풀린 거니까 책임지고 맡아서 집안 재산 모두 준비하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제사 못 지냅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야근 많아요. 형님네나 동서네만 바쁜 거 아니네요. 물론 저희는 아이가 없지만 저희 둘 내외 전부 맞벌이 중이고 가게도 새벽에 끝나잖아요. 저도 야근하면 밤샐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사 준비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태 제사 안 지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남편 가게가 잘 되기 전부터 제사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조상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태 등한시하다 조상님 대접해봤자 조상님들이 좋아하겠어요? 라고 대놓고 말씀드려버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한테 제사 한번 지내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잖니. 차릴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려면 형편이 좋은 둘째 너희가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너희는 아기가 없으니까 제사 음식 준비할 시간도 넉넉하잖아. 근데 뭘 그렇게 토를 다니? 심히 말이 말 같지 않은 거냐? 잘 모르면 친정 가서 배워와라. 어쨌든 이번 기제사부터 너희가 준비해야 하니 그리 알아라. 라면서 저한테 떠넘기시더라고요. 남편 가게가 새벽은 돼야 끝나니까 사실상 저보고 혼자 제사 준비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때 남편 첫싸움 망해갈 때 저희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시댁에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 당한 거 절대 못 잊어요. 그날 센서등 켜지는 것만 봤고 안에 인기척 들리는 것도 똑똑히 들었어요. 근데 암만 어렵다 해도 연락 한번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서방님도 남편 힘들다고 할 때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다들 모른 척 하셨잖아요. 그러다 이제 가게 잘 되고 매출 잘 나오니까 친한 척 하면서 이거 저거 사달라고만 하시고 이건 경우에 안 맞죠. 이러다 만약 또 어려워지면 그때 또 모른 척 하실 거잖아요. 그래놓고 제사 준비는 저희가 다 하라고요. 사실상 저보고 혼자 하라는 건데 제가 그 말을 순순히 따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못해요. 제사 지내고 싶으시면 어머님하고 형님 동서가 상의해서 하세요. 라고 대놓고 한마디 써버렸죠. 그러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지만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다만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들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아서 상황이 대충 일단락됐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 무시해? 내가 예전처럼 사업 망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장인어른 건물에서 가게 차리고 세금 낸다고 무시하는 거야? 어차피 임대료 내고 정당하게 계약서 써서 들어간 거고 월세 밀린 적도 없어. 근데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 다른 가족들은 나를 인정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나를 깎아내려? 하면서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에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할 수나 있었을까요? 임대료도 절반만 냈고 월세도 솔직히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낮게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사업 잘 된 이후로 친정부모님 챙겨준 적도 없고 임대료도 제대로 다 내지 않았죠. 근데 친정에서든 저든 임대료 어쩌고 월세 어쩌고 그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 하는 말을 들으니 여태 친정에 혼자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사업 시작할 때는 고마워서 절까지 하더니만 이제는 왜 자기를 무시하냐며 징징거리는 꼴이 못 봐줄 정도였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남편한테 친정에서 당신 무시한 적 있어? 오히려 도와줬잖아. 시댁에서 나몰라라 할 때 우리는 도와줬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지만 나도 내 돈 털어서 당신 가게 마케팅 도와줬어. 못 믿겠으면 당신도 아는 박 팀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우리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무시하냐는 건 뭐야. 우리는 당신 인정 안 해준 적 없어. 그리고 당신은 친정에 돌이 다 있어? 언제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더니 친정 부모님한테 선물 하나 사드린 적 있어? 시댁에는 그렇게 명품 사주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안 챙겨드려? 인간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불같이 화냈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든지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괜히 말 돌리면서 꼬투리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못할 말 했어? 당신도 그날 나랑 같이 울었잖아. 지금 와서 돈 보고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 정신 차려. 라고 한마디 했죠. 그 이후로 남편은 입을 꼭 다물고 방에 들어가 버렸고 그날 이후 냉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며칠 뒤에 주말에 쉬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내가 가게 건물주니까 남편 가게 관련된 것도 제가 결정하는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죠.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사모님,
상가 좋은 곳 새로 찾았어요. 가격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높지만 1층이고 상권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남편분 가게 옮긴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좋은 건물이 빨리 나왔으니 지금 옮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계약 기간도 다 됐던데 바로 결정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연락드린다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가게를 왜 옮겨?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가게를 옮길 이유가 뭐지? 왜 혼자 결정한 거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 남편은 솔직히 네가 나를 매번 무시하고 처가에서도 눈치 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옮길 거야. 이제 계약 끝날 때도 됐으니 처가 도움 안 받고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그래야 너도 나 무시 못할 거 아니겠어. 가게 옮기면 며느리돌이 제대로 해.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 어머니가 하자고 하면 따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랑 제사를 맡는다고 아예 둘이서 다 상의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매번 중요한 건 저랑 상의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니 저도 참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남편 말에 어이가 없어서 가게 옮기든 말든 알아서 해. 나가면 그 자리 금방 채워지는 거 알지?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 공인중개사랑 연락해서 새로운 데로 바로 옮겨. 친정아버지랑 상의할 것도 없어. 공인중개사랑 알아서 하면 돼. 근데 나 제사 절대 못 지내니까 그건 알아도 제사 지내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상 차리고 절하고 다 해. 난 네 수입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 지금 사는 집도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 살아. 라고 쏘아낸 다음 끊어버렸죠. 그 뒤로 남편은 제 말에 조금은 쫄았던지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눈치만 살살 보고 잠만 자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눈에 최대한 안 보이니까 차라리 성가시지도 않고 편했어요. 근데 며칠 뒤 타이밍 좋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제사 날짜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심 꼭지가 돌아버려서 시어머니한테 전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갈라설 거니까 그쪽 집안이랑 엮일 거 없어요. 앞으로도 전화도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잘난 둘째 아들이랑 평생 깨볶으면서 사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나 니네 집안하고 더는 엮이기 싫어. 이기적인 니네 식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 앞으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라고 화를 냈어요. 제사 얘기 나온 이후로 이혼할 때까지 계속 매일 화만 냈네요.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화냈지만 저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고 전화도 그냥 마음대로 끊으니까 갑자기 집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내 아들 덕에 팔자 폈으면서 어디 건방지게 시미한테 버릇없이 굴어? 너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라고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며느리가 지 할 일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려고 그래?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얘기 꺼내고 집안 조상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상덕은 네가 제일 많이 봤으면서 담을만 쏙 빼려고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늦었지만 며느리 교육을 해야겠다고 자꾸 화를 내셨죠.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꾸 소리 지르고 화내길래 부동산 서류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그 잘난 아들 가게 건물주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 만나 이혼 절차 밟았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한계치에 도달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랑 열심히 상담하고 이혼 절차 진행했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혼하냐며 꼬리를 내렸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변호사랑 같이 준비하니까 쉽게 처리되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위자료 받았고 제3분할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증거가 얼만데 제가 불리할 리가 있나요? 집도 제 명이라 제가 가졌고 생활비도 여태껏 제가 다 쓴 거 입증했고요. 빚 갚아준 것도 자료 제출하면서 제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헤어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여태 운이 좋아서 편하게 가게 운영한 걸 몰랐어요. 저랑 싸운 날 벌써 새로운 상가에 신규로 계약해버렸고 중개인 통해서 계약 해지 의사 밝힌 상태라 가게를 안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도 계약 연장 거절하는 입장이라 남편은 진짜 가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남편 사업이 잘 된 게 상권이 괜찮아서 그랬던 거고 타겟 잘 잡은 게 컸는데 자리 옮기니까 들인 돈에 비해 손님이 안 와서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제에 안 맞게 가게도 너무 큰 데로 가서 인테리어며 이거저거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상권이랑 사업 아이템이 맞지 않아서 매출은 쭉쭉 떨어졌고 결국 1년도 못 가 망해버렸네요. 새로 옮긴 데 임대인은 성격이 얄짤없어서 계약기간 못 채운 만큼 보증에서 다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남편은 돌려받은 돈이 없이 빈털터리로 나오게 됐네요. 최근에 남편이 도와달라며 저를 찾았지만 그 자리엔 이미 브런치 카페가 들어섰어요. 직장인 상대로 장사해서 잘 되고 있고 월세도 따박따박 잘 주고 있네요. 그래서 가게 뺄 일도 없고 남편 도와줄 일도 없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당신은 조상님께 돈 구해봐라. 앞으로 난 당신이랑 연 끊고 살 거고 번호 차단할 거다. 자꾸 연락하거나 근처에 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라고 단호히 얘기하니까 그렇게 최근엔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고요함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속에 담은 거 참지 마시고 말로 해결 안 되면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세요.